모시겠습니다. 언론 자유 추구를 위해 오늘도 분연히 싸우고 계시는 더 자유일보의 대표 곽성문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자, 충성! 대통령님, 지금 이 구치소 앞에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밤 12시를 기해서 구치소 문이 열리고 대통령이 나오기를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로 마음이 지금 억눌리고 마음이 아픕니다. 12시에 문이 열리면 환영하고 우리가 모셔갈 것이지만은 문이 열리지 않으면은 대통령님과 함께 고통을 나누면서 내일 새벽까지 철야 농성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로 저희들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밤 12시까지 우린 기다려야 합니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직권 보석 조치를 취하면은 12시 이후 구치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락 같은 희망이지만은 아직도 그렇습니다. 2시간 30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애국 국민 여러분, 저는 기자 출신으로서 정말 어제 오늘처럼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 언론의 행패에 분노하고 정말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며칠 전부터 2019년 4월 16일이 어떤 의미를 지닌 날인지 취재를 해야 합니다. 서초동 법조타운에 법조 기자만 무려 1000명이 있습니다. 그 어느 언론, 어느 기자도 4월 16일 구속 만기라는 것을 취재한 기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보수편이라고 믿고 있는 조선일보조차도 4월 16일 구속 만기에 대한 한 줄 기사도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들이 국민의 귀와 눈을 가려서 박근혜 대통령님 오늘 풀려나셔야 된다는 걸 국민들에게 귀와 눈을 가려서 그냥 모르게 그냥 묻어두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같은 날이면은 대법원장, 재판부장이 마침 대법원장이지 않습니까? 대법원 관사 앞에 카메라가 수십 대, 기자들이 몇십 명이 모여서 대법원장에게 입장을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를 해야 합니다. 당신 몇 시에 퇴근할 거냐? 그럼 퇴근길이면은 그럼 구속할 조치를 내릴 거냐? 석방 조치를 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기자들이 압력을 가해야지 뭔가 사법부도 정신을 차릴 건데 아예 관심 없고 아무런 취재 없으니까 대법원에서 오늘 이 구속 만기일에 대해서 입장 발표문 하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는 이 언론, 기레기 언론, 민주노총에 장악된 그 언론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4월 16일 자정에 대통령이 석방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역 집회를 통해서 우리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 혹시 너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를 해서 혹시 너무 실망이나 좌절감을 드리지는 않았는지 정말 죄송합니다. 만일 정말 오늘 마음이 아프시면 이 곽성문이를 욕을 하십시오. 근데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대통령님, 정말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이 아직은 그래도 살아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삼권 분립 없어졌습니다. 오로지 주사파, 종북 주사파들이 있는 청와대의 일당 독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법권 독립 없어졌습니다. 재판의 독립권 없어졌습니다. 법치라는 이름으로 매일같이 정치 보복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사법부의 양심을 믿었습니다.
최소한의 10%밖에 안 된다는 무슨 좌파 법관들, 뭐 민변 우리법 연구회, 그래도 양심적인 법관이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법관이라는 대법원 판사들이라면 그래도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리석었습니다. 법치가 죽었습니다. 제가 2, 3일 몹시 마음이 울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탄핵 때부터 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메모한 기록과 자료들을 한 이틀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대한민국의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민변 우리법 연구회 같은 그런 좌파 인권 변호사 단체들이 대통령을 법률로 꽁꽁 묶어서 완전히 올가미를 세웠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뒤늦게 파악을 했습니다.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우리나라에는 3심제도죠.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그래서 3번 재판을 받는데 최장 기간이 6개월입니다. 6 곱하기 3, 18, 1년 반.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석방될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17년 10월 16일이었습니다. 대통령께서 구속된 게 17년 3월 31일 새벽이고 기소가 된 게 17년 4월 17일입니다. 그래서 6개월 최장 구속 연장 2번에서 하면은 17년 10월 16일 날 석방되도록 된 것입니다. 그런데 10월 12일 날 비서실장하던 임종석이가 나와서 느닷없이 세월호 당시 7시간의 기록이 잘못됐다고 대통령을 막 엄청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3일 날 그 다음날 검찰이 느닷없이 SK스포츠재단이 SK와 롯데에 80억 후원금을 받았던 것을 추가로 기소를 하면서 재판부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10월 13일 날 재판부가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져서 지금 이른바 국정농단 뇌물사건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심 풀려나기 사흘 전에 다시 구속영장을 때려가지고 대통령께서는 1심 재판을 6개월 돼서 1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대법원 구속 만기일이 오늘 4월 16일이 아니라 작년 18년 10월 16일 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의 3심제도로서 1년 18개월 1년 절반까지 재판을 못 끝내면은 석방돼야 될 대통령을 1심 사건을 2번 구속영장을 때려서 6개월을 더 추가해서 2년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4월 16일자로 나오셔야 될 대통령이 기대를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13일 날 추가로 K스포츠 그거를 뒤집어 세워서 다시 구속영장을 때리는 그 순간 대통령께서 더 이상 이 대한민국 법원을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17년 4월 17일 날 변호인들을 전부 사퇴시키고 그날부터 재판 거부에 들어가신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제 악랄한 놈들입니다. 재판 끝나서 사흘 뒤에 석방시켜야 될 대통령을 추가로 딱 만들어 놨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6개월을 더 살리니까 1심 재판을 대통령은 6개월 받아야 될 거를 1년 동안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재판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국 국민 여러분, 일부 우리 우파 농객들 중에서도 최근에 오늘 석방이 안 될 거라고 전망을 하면서 대통령이 좀 그랬다, 재판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재판을 하면서 변호인의 조력도 받고 법에서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방어권을 행사해야 됐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하는데, 저는 사흘 전에, 풀려나기 사흘 전에 다시 추가로 뒤집어 씌워서 재차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그 법원을 믿고 어떻게 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의 재판 거부 그 결정을 저는 지지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20회 오늘부터 내일부터 형을 살린다고 법무부가 주장하는 선거법 있잖아. 잠깐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을 1년간 묶여놨으니까 대통령은 18년 4월 16일 또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풀려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풀려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들이 작년 18년 1월 4일자로 국정원 특활비 7억 원을 받아서 불법 사용했다는 것을 기소를 또 하죠. 그리고 18년 2월 1일에는 1916년 20대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을 했다고 또 기소를 합니다. 재판부를 다 나눴습니다. 이래가지고 제일 쉬운 게 선거법 위반 사건, 그걸 가지고 그냥 1심 2심 골석 재판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국선 재판인들이 어쨌든 형식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걔들이 항소장 하나만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했잖아요.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시더라도 그렇게 해서 좌우한 이놈들이 온갖 법조문을 원용을 해가지고 똘똘 말아서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자들의 주장이 내일부터는 그 확정된 2년 선거법 위반 그거를 형기를 시작하겠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을 아직까지도 좀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으로 생각해서 국회의원 공천할 때 청와대에서 개입 안 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지금 문제는 안 합니까? 지금 하잖아요. 문제는 벌써 홍보 수석하던 친구 이미 공천 준다고 민주당 내보내고. 그런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미 대통령 징역 2년 벌써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계산은 안 된다는 또 무슨 규정을 갖고 와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하여튼 그래서 대통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자들이 온갖 법률 지식을 다 동원해가지고 대통령님이 꼼짝 못하고 감옥소에 있었도록 얘들이 올가미를 씌워놨더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멀지 않았습니다. 자, 4월 16일 오늘 석방 해주지 않는 이제 국제 여론이 들끓어져. 맞아요. 대한민국에도 양심적인 변호사들이 여러 가지 소송을 내고 이제 또 양심적인 우리 애국 국민들이 전파를 더 하시고,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정치적인 사건입니다. 구속 만기이 된도 풀어주지 않는 것은 그럼 정치로 풀어야죠. 자, 2년 동안 고생하셨잖아. 이 문재인 정부 좌파들아, 이제 고생할 만큼 했으니까 꼭 대통령을 그냥 감옥에서 그냥 죽이려고 그러냐, 이 나쁜 놈들아.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진실과 정의는 우리 편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은 곧 문재인 조사파 정부의 파멸입니다. 대통령을 구출하고 주사파 종북 정권 타도하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